과 같이 벽을 밀어 부술 테니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사랑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세상 만들어요.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사랑 냄새 풀풀 나는. 자, 지금부터 2028 대입 개편안 쟁점 분석 및 대안 설명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함께 저 포함해서 세 명이 토론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 호평중학교 교사고요. 현재 운동본부 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하병수라고 합니다. 이현수. 네, 저는 퇴직교사고요. 지금 운동본부 대입특위 특위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 우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맡고 있고요. 은평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김학환입니다. 네, 오늘은 쟁점 분석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지정과 저희 운동본부에서 꾸준히 제안드렸던 이 대입제 개편안의 대안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와 지금 까나TV 유튜브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교육부는 이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제 학부모 대상 공청회가 마무리됐나요? 네, 일단은 11월 1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대국민 공청회를 아마 크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아마 최종 확정할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앞으로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김학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대입 개편안은 2028 대입 개편 시안 이렇게 알려져 있죠.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보는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이 시험은 2024년 2월까지 확정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1일 날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것이 교육부의 학부모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 날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서 워크숍이 있고 이때 이 문제에 대한 좀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2번 정도 진행이 되면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교육부로 넘기게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은 12월에서 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육부가 이 부분들을 최종 확정해서 2월달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초중등 교육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오늘 시도교육감협의 명의의 대안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시간에 또 국회에서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즉 이 의제가 단지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문제만이 아니라 시도교육감, 다음에 교육시민사회단체, 국회까지 지금 연동이 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올 12월을 거쳐서 1월달 정도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사안은 이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어서서 문석열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위상을 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흐름과 다음에 의미가 확장된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환 쌤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 특위위원이시기도 하시죠?
예. 밝혀도 돼요, 그러면? 뭐 가능하죠. 예. 그래서 아마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특징하면 대학 서열화에 맞춰서 학생들을 한 줄 세우는 수능 중심의 입시 제도를 그동안 계속 꾸준히 이어왔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학생들을 한 줄 세우는 이러한 입시 체제를 근본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2022 개정교육과정인 고교 학점제에 맞춘 대입안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평가를 최소화하고 아마 절대평가의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와 좀 비교해서 2028 대입 개편안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건 이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0월 11일 날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대입제도 시안을 보면 현행 입시제도와 내신과 수능 모델에서 약간씩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내신을 해보면 지금까지 내신 성적 산출은 상대평가 고등급제로 됐었고 단지 2015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3등급제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 과목을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바꾸게 되었고 단 절대평가와 더불어서 상대평가도 동시에 번기에서 산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수능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의 그 평가 방식을 보면 지금까지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는 9등급 절대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방식은 새로운 시안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국어와 수학과 탐구 과목은 여전히 상대평가 9등급제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에서 바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전의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불만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선택 과목을 해제하고 전체 학생이 동일한 이러한 과목을 동일한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수능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사회 과목에서는 통합사회와 과학에서는 통합과학이라는 1학년 때 배우는 단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내신은 5등급으로 낮추고 반면에 이제 수능은 상대평가 9등급을 유지했다는 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핵심 쟁점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5등급은 절대평가로 전환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대평가를 병기를 하는 걸로 제출이 된 것 같고요. 수능은 말씀드렸듯이 9등급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신 9등급은 아시겠지만 1등급은 4%, 2등급은 11%, 뭐 3등급 23%, 그래서 9등급까지 이어졌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5등급에서 1등급은 기존에 뭐 1, 2등급 정도를 합친 정도의 대략 10% 정도, 2등급은 34%, 3등급은 66%, 4등급은 90%, 5등급 100% 이렇게 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사실 절대평가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고교학점제 적용 자체가 어렵다라는 게 현장교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상대평가를 이제 병기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번 고교학점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신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뭐 2028 개편안인데도 불구하고 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번 교육부가 개편을 내놓으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하나가 고교학점제 대비,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고객 같은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 내세운 입장이 바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입시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어떤 입시 대입 제도를 가지고는 이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비롯해서 교육시민 사회에서 이번에 수능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 한국 교육에서 모든 교육이 수능 준비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이러한 그 수능 준비로 다 비결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의 결과 학생 학부모는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느끼고 있고, 입시 부담 때문에. 또한 이 수능 준비라는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암기식 수업, 반복적인 문제풀이 학습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든 비판적 사고력이든 개념적 사고 등의 이러한 그동안 정신을 키울 수 없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영향을 키울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그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학점제도 맞지 않는 이런 수능 체제를 개편해서 수능 절대평가로 다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런 문제를 몰라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수능 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수능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한 이유는 결국은 상류층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류층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강남 상구죠. 강남 상구 학생들의 그 진학 분포를 보면 강남 상구 학생이 전국적으로 전체 고등학생들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비율로. 그런데 수시로 약 8% 정도가 서울대와 전국 의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수능 정시로는 약 20% 정도가 서울대와 전국 의대에 입학하는 거죠. 수시도 굉장히 높지만 특히 정시는 수시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능 정시가 강남 전국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미시전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초등학교 최근에 의대 준비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어렸을 때부터 수능 대비 사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재수, 함수라고 하는 이러한 매우 높은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수능 시험을 보게 해서 끝끝내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게 합니다. 따라서 이 수능이야말로 이러한 사교육비 지불 능력이 충분한 상류층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이러한 입시전형이고, 이러한 상류층들의 공정성을 앞세운 이러한 수능 정시 확대 요구에 결국은 교육부가 반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신 체제를 5등급 체제로 바꿨죠. 그 이유는 확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신 9등급 선택권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확정제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이 학생 선택권 확대입니다. 그런데 내신 상대평가 고등제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거의 소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좀 더 등급을 따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교육부는 내신만큼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했지만, 하지만 절대평가인 경우에 내신 목표 일이라든가 절대평가 성적에 대한 신뢰성 부족 때문에 결국은 상대평가 5등급제를 경계하는 방식으로 절충적인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최소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평가했지만, 이번 새로운 방안에서는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로 바꿈으로써 5등급제로 등급 격차는 완화되었지만 결국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평가함으로써 오히려 내신 경쟁이 격화된, 후퇴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택 과목이 되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크게 보면 특히 탐구 영역을 보면 이제 공통 과목, 흔히들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불리는 공통 과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선택. 현행 이제 수능 체제에서는 일반 선택에서 과목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현행 수능은. 새 개편안에 따르면 여기 일반 선택에 이제 진로 선택, 거기에 융합 선택 이렇게 크게 보면 선택 영역이 3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를 운영했는데 이제 새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선택 과목 모든 영역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해야 되게 실효성이 있는 건데 오히려 이제 고교학점제에 맞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평가를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개편안인 셈이죠. 근데 원래 이제 이 내신안 자체가 2021년 2월에 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이제 이주 교육부 장관이 아마 고집스럽게 요거를 좀 지켜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고교학점제는 이제 사실상 선택 과목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2, 3학년에 이게 과목을 세분화해서 선택하도록 해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1 내신은 상대평가로 하고 9등급 상대평가로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그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시행할 것이라는 게 애초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바뀐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고1과 고2, 3을 구분하지 않고 전 학년에 걸쳐서 5등급 절대 상대평가 병기로 사실 일원화한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일지 한번 여기서 잠깐만 살펴보고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학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22년 1월 달에도 고1은 상대평가 9등급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다음에 올해 6월 달에도 이른바 킬러 문항 문제가 나왔었고 사교육 경감 대책이 나오면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주호 교육부에서는 1학년은 고1은 9등급 상대평가, 그다음에 고2, 고3은 5등급 절대평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고1이 상대평가 9등급 상대평가를 함에 따라서 고1 성적이 사실상 내신 성적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서 만약에 그때 고1 성적이 나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퇴를 하거나 수능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실제 여기 표를 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2020년 에서 23년까지 이른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합격자 비율이 61.2%가 재수생입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시의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65.6%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에 가려면은 재수가 필수가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고3이 된 게 아니라 고교 3학년 플러스 재수 1년을 해야지 대학을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이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거기를 보면은 이른바 검정고시 출신 학생 수가 2.8%에서 2002학년은 3.1%까지 교육부에서 이른바 서울 지역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고정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수생과 그리고 자퇴생 문제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1 상대평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런 경향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교육부가 이것을 좀 수정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왜 지금 상대평가 내지는 절대평가 5등급으로 전환했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이제 이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평가 등급을 완화하는 것이 진학에 더 유리합니다. 더더군다나 올해 교육부가 그전에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바꾸어서 자사고와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를 존속시키겠다라는 시행령을 지금 발표한 상황이고 그들 학교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상대평가 5등급 안이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이 바로 이런 자퇴생이라든가 N수생 우려 때문에 상대평가 9등급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바꿨다.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강화의
이런 대학 입시 개편안은 오히려 수능 과목 중심의 화행을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자퇴생과 재수생 비율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번 대입 개편 시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신과 수능을 모두 이제 절대 평가로 전환하자라는 게 이제 교육계의 일관된 요구였고 고교 학점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평가 체제가 되지 않으면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 1차적인 두려움은 아마 현재 대학 서열 체제에서 시험을 통한 변별이 어렵다. 이것이 이제 아마 교육부의 생각이겠죠. 그럼 과연 수능과 내신을 모두 절대 평가로 전환했을 때 현행 대학 서열화 체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변별이 근본적으로 어려운가, 불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교 교과목의 대략 40여 개, 1, 2, 3학년 합치면 40여 개가 되고 수능 과목도 현행도 그렇고 개편안에 따라 6개 과목을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1등급이 나오면 웬만한 대학은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변별이 불가능할까?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현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부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우리가 추측한데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 6과목 이상 되겠죠. 그 다음에 내신 평가 과목들은 대략 30개에서 40개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능 과목 빼놓고. 그랬을 때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충분히 학생들이 변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세상의 대학들 또는 의대처럼 아주 인기가 많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내신에서 거의 모든 과목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꽤 많이 지원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 대학이나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이렇게 면접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면접은 기존처럼 비교과라든가 이러한 식의 면접보다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주로 2, 3학년 시기에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하는 과목인데 이 과목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는지 대학들에서 모집 학과별로 권장 이수 과목들을 미리 알려주고 학생들이 알려주고 학생들이 2, 3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과들, 진학하기 원하는 과들의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한 다음에 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들의 그 이수 여부와 그 다음에 얼마나 충실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면접으로 시험 본다면 충분히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런 면접 없이도 충분히 수능 전형으로 또는 내신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대학과 인기학과들은 아마 수능만으로는 선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을 반영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런 면접을 통해서 선별한다면 충분히 절대평가 체제에서도 선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지점은 내신 절대평가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내신 절대평가는 학교별, 교사별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내신 부풀리기라든가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평가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일정하게 과도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안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 현행도 의대 같은 경우 면접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고정 점수제라는 것들도 일부 대학도 운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 프로그램으로 좀 보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박한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고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도 절대평가로 하고 다음에
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다면 두 개 다 보정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 문제를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일단 없는 상태고요. 지금도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능 시험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평가로 치루어도 문제가 없고요.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통합사, 통합과학은 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 때문에 1학년 수준의 과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수준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핀란드에서 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로 인해서 불공정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비도 막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상대평가 9등급제로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정 프로그램까지 하게 된다면은 수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통합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에서 일반 선택 과목을 연다고 하더라도 표준 점수로 인한 불공정 시비는 근원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성적 부풀리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적 난이도를 시험 난이도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등급과 2등급에 한해서는 뭐 20%나 40% 정도로 최저선을 설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적 부풀리기 문제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도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났을 때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하는 그런 보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신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보완책과 그다음에 대학에 있어서 보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기간 동안 절대평가를 정착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안정된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부분의 학생은 절대평가를 치르더라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뭐 최상위 일부 학생들의 이제 변별의 문제인데, 그것도 현행 운영하고 있는 뭐 면접이나 보정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 입시안의 또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탐구 영역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과탐, 사탐,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2과목을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요새 개편안에 따르면 선택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있어서 선택 과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 2과목으로 공통 과목으로 입시를 치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 다 2, 3학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과목들이 총 합치니까 34개더라고요. 사탐, 과탐 영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2, 3학년 때 34개 이런 선택 과목들이 일체 입시에 이제 반영을 안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것에 대해서 이현 선생님이 좀 분석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사회와 과학을 모든 학생이 본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과학자도 의사를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사회과학자들도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성격상 과연 이게 수능 과목으로 적합한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1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기초 지식을 가지고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이런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통해서 과연 대학 수학문제에 필요한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소양을 시험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 과목 자체가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라는 성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 교과 내용 자체가 한국학습 중심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인 수능과도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능 과목이 1학년 때 보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됐을 경우 과연 학생들이 2, 3학년 학습에서 사회와 과학 과목을 선택할까?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서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학습할까? 했을 때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사회와 과학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중학교까지는 국영수 중심의 이러한 읽기와 쓰기, 그 다음에 세마기 등등의 수리와 언어가 중심이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한 탐구를 깊게 해서 이러한 가치관과 그 다음에 인격을 형성하는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사회학습과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학습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비중이 좀 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보다는 오히려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의 기초가 되는 일반 선택 과목 중에 한 4개 과목 정도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와 과학 과목의 학습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개편안에 보면 어쨌든 국영수 탐구 영역을 다 이제 공통 과목으로 하겠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수학 학회도 반발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수학 부분이 너무 안 배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선택 과목 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 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1은 공통 과목을 흡수하고 미적분 2하고 기하를 합쳐서 심화 수학이라는 수능 과목을 신설하겠다라는 걸 한번 검토 의견으로 좀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학관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기하하고 그다음에 미적분 2 부분을 가지고 심화 수학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선택이지만은 이것이 수능 과목으로 되는 순간 의학 계열이라든가 인기가 높은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수가 되거나 가산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현실적으로 이제 3개 학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수학이 5개의 과목이 됩니다. 일반 선택 3개에다가 2개. 이렇게 되면 수학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심화 수학이 이런 위치를 갖게 되면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수능 사교육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 사교육이 더 극심해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거를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과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대학이 심화 수학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꼭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운영을 하면 될 거고요. 정 필요하다면은 또 대학에 가서 이렇게 보완적으로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심화 수학은 이게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수능 과목으로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형태로 큰 흐름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교육부가 검토 의견으로 했느냐? 아무래도 이것을 쟁점으로 만들고 사실 이 대입 개편안에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들부터 좀 쟁점을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좀 던진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수가 되거나 가산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현실적으로 이제 3개 학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수학이 5개의 과목이 됩니다. 일반 선택 3개에다가 2개. 그렇게 되면 수학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심화 수학이 이런 위치를 갖게 되면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수능 사교육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 사교육이 더 극심해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거를 뭐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과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대학이 뭐 심화 수학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꼭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운영을 하면 될 거고요. 정 필요하다면은 또 대학에 가서 이것을 보완적으로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심화 수학은 이게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수능 과목으로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형태로 큰 흐름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교육부가 검토 의견으로 했느냐? 아무래도 이것을 쟁점으로 만들고 사실 이 대입 개편안에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들부터 좀 쟁점을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좀 던진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꼼수라는 건가요? 뭐 일부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지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많이 문제 제기한 다른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내신 절대평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거는 안 될 것 같네요. 이게 일단 논란이 되면 뭐 이거는 수용하겠다 뭐 이렇게 양보하면서 다른 거는 이제 양보 안 하는 약간 그런 전략적으로도 제출된 느낌도 좀 들긴 하네요. 이번에 교육부 시안을 보면 그 해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 해외 사례는 내신 5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근거로 많이 좀 인용을 하고 있던데, 보면 이제 뭐 일본, 프랑스, 홍콩, 호주는 5등급 절대평가 실시하고 있고, 영국, 독일은 6등급, 미국, 중국은 4등급 절대평가, 거의 이제 5등급 전후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근거로 우리도 이제 따라가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외국의 이제 수능, 입시, 대학 시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자격고사나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바칼레오레아, 아비투어, 뭐 영국의 A레벨 등등이 대부분 자격시험 절대평가 체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인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신, 본인들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신 5등급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해외 주요 대입 시험 제도에 대해서 뭐 교육부는 일부러 피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수능 절대평가의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선생님이. 사실은 최근 입시 경향은 제가 업데이트를 못해가지고 약간 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국가 수준 시험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내신도 절대평가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국가 수준 시험도 절대평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A레벨 시험은 5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필수와 페이, 대학 입학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판별하는 2등급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대평가를 함으로써 시험 방식, 시험 그 형태가 바로 논서술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그 변별을 하는 형태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논서술형 출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채점도 힘들어지고, 반면에 느슨하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바로 논서술형 출제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유럽의 학생들도
대학 입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은 거의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입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는 이런 수능 준비는 사실상 오로지 수능에만 필요한 준비입니다. 수능 시험 끝나면 거의 그 학생의 지적 발달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프랑스나 독일,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논서술형 문제들을 학습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사고력이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대학에 가서도 훨씬 더 상주적인 이런 학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됐을 때도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빨리 수능을 자체평가로 바꾸고 논서술형 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네. 그죠. 네. 외국의 대학 시험도 대부분 논서술형이기 때문에 대입시 준비하는 이제 고등학교를 하더라도 우리처럼 뭐 오지산다 선택형 준비의 그런 비교육적인 문화는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교육부 입시안에 대한 분석은 요 정도 좀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이제 우리의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교육계에서나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현행의 이제 대학 서열 체제 해소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현재 대학 서열 체제에서는 뭐 아무리 수능과 내신에 대한 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학 체제 개편과 입시제도가 맞물려야만이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행 대학 서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좀 포함해서 가장 이상적인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학환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입시 경쟁 교육 해소, 이게 이제 우리 입시 경쟁 교육 해소하고 공교육 과정의 정상화, 이것이 이제 초중등 교육의 이제 핵심 과제일 텐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학 서열 체제가 또 해소되어서 대학 평준화 체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학 평준화 서열 체제 해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대학 평준화 체제로 작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 대학 평준화 체제에 맞는 입시 제도인 대학 입학 자격고사 체제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목표로 하는 것이 허황된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구체화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남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운동을 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좀 합의한 방안들을 마련했었던 것이 이제 대학 통합 네트워크고요.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대와 거점 사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 연합 체제를 구축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대학 연합 체제들이 학점 교육, 즉 공동 학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공동 학위가 될 거고, 공동 학위 제도가 안착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합의해서 제안했었던 대학 통합 네트워크 체제고, 최근에 이것이 이제 거점 국립대, 거점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대학 연합 체제 방안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때 대학의 학문적 창조적 학문 능력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외국의 경우에 학문 경쟁력이 높은 대학들은 이제 이른바 연구 중심 대학이고, 연구 중심 대학은 대학원 중심 대학이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연합대학 체제가 구축이 돼서 규모 있는 대학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됐을 때 이제 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학 입학 자격고사입니다. 지금 대입 자격고사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냐? 현실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들을 좀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수준 표준화 시험으로
대입 자격고사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이제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이 부분으로 합격과 불합격 이것을 나누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다음에 아비투어 시험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투어 시험 300점, 내신 600점 해서 두 개가 300점이 되면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합격과 불합격 두 개의 대입 자격고사로 하고 있고요. 요 국가는 약간 좀 틀은 유형은 다르지만은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 대학은 이제 이른바 UC 대학이 있고 주립 대학이 있고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전문 대학이 있는데 이른바 UC 대학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 8분의 1 그리고 이른바 주립 대학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 3분의 1 이상이 되면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본다면은 이제 내신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또 시험을 못 봤던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내신 성적으로 봤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입 자격고사가 몇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내신과 수능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독일 형태를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제 뉴스 보니까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뭐 1000억 30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뭐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일단 뭐 지방 대학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좀 진행되는 맥락이 있긴 한데 뭐 약간 연합화하려는 계획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글로컬 대학을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연합대학 얘기 들으니까. 예, 공공성을 강화하면은 이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대학 연합 체제도 호황한 게 아니라 현실에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두 가지가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합대학 지금 글로컬 대학 선정하는 대학들이 연합대학 체제로 가는 그러한 큰 그림들을 그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글로컬 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들을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처럼 교육 중심 대학으로 안정화하려는 그런 구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글로컬 대학의 예산을 집중하면서 나머지 지방 대학들은 고사화시키려는 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고등교육 전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공공성을 강화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지역 연합대학 체제도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될 수도 도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어쨌든 대학 서열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안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현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개편 시안을 가지고 현장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개편 시안에 대해서 의외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선생님이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여쭤보니까 그래도 이전보다 좋은 게 아니냐. 수능 같은 경우에 복잡한 선택 과목들이 폐지되고 공통 과목을 보니까 훨씬 더 한 발짝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다. 내신도 고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겠으니까 변별력이 훨씬 더 이렇게 완화되면서 그래도 좋게 변한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내신과 수능의 변화를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함께 바라봤을 경우에 바로 생기는 문제가 수능은 계속 변별력을 유지하고 내신만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수능의 중요성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시 방안입니다. 결국은 학교 교육이나 학생들은 더더욱이 수능 준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우리 교육이 더
하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시제도는 가장 먼저 수능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서 학교 교육이 수능에 완전히 중독되는 것들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 5등급제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대학개혁, 대학입시 개혁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보다는 이러한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이 바로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의 기초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과목 중심으로 수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교차해서 이렇게 4과목 정도를 선택하게 하자. 이랬을 경우 가장 큰 문제가 과목 수가 지금 현재 2과목인데 4과목으로 늘어나면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런 준비 부담은 상당히 오히려 훨씬 많을 수 있다. 특히 절대평가 5등급제로 훨씬 더 평가의 기준을 완화시키면 학습 부담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신 평가도 당연히 절대평가 5등급제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 내신 평가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과도기의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를 유지하더라도 절대평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부풀리기의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내신 성적에 대해서 과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겠냐, 입시자료를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학교는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에서 20%인데 우리 학교는 15%다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과연 우리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흔쾌히 내신의 성적을 입시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동의할 수 있을까?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 더군다나 학교와 교사의 평가권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없는 이런 풍토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앞에 김학관 선생님이 소개한 것처럼 1등급과 2등급 등의 등급 비율을 상한선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죠. 1등급 20% 이내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그걸 넘어설 경우에 일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식의 제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등급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 학생 개인 학생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등급 간 비율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그 초안에 원래 이번 말고 드라마 발표했던 그 교육부 방안에 보면은 이거 동시 제공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동시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평가 5등급보다 훨씬 더 촘촘한 이러한 학생들을 줄세기가 가능한 위험한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교사가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문제은행에 갖다 쓰게 함으로써 그 문제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서 내신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부풀리기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지향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수업과 평가에 일치합니다. 교사가 가르치고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하는 건데 외부 문제를 갖다 쓰게 되면 외부에서 평가 문제를 갖다 씀으로써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방안은 일부 과목의 상대평가를 번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듣는 1학년 공통 과목들, 그 다음에 대다수의 학생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국영수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안대로 한국 과목을 4과목으로 확대하게 되면 역시 대부분 학생들이 과학과 사회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다수 학생이 선택하는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5등급을 번개하고 그 다음에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만으로 흥정 산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흥정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전형 요소가 뭐가 있으면 면접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면접은 학생부에 교육된 다양한 요소들, 자치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등을 평가하는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앞으로 대학에서 면접이 필요하다면 그 면접은 진로 과목과 융합 과목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좀 물어보는 이러한 평가가 더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제안하는 이러한 대안적인 입학 전형 요소는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그 다음에 내신 5등급 절대평가 한 과목, 대신 일정한 보완 조치와 보정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수반하는 이러한 과도기진 방안 단계에 있는 내신 5등급 절대평가, 그리고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 중심의 면접 평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이러한 제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뭐 약간 복잡할 수는 있는데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절대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약간 상대 평가적인 요소를 좀 부분적으로 어쨌든 학교 교육 정상화에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좀 부분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제출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아까 김학관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년 1월 정도에 아마 최종 확정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일정 흐름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뭐 내년 총선도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뭐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희 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수능과 내신의 5등급 절대평가를 여러 차례 지금 오늘도 보도자료를 냈던데 여러 차례 좀 제안을 하고 있어서 아마 교육계에서는 뭐 공통적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교육부 안과 좀 상반된 교육계의 이런 목소리들을 좀 어떻게 실제 제도로 개편안으로 우리가 좀 바꿀 수 있을지 이런 좀 계획과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학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대입제도 개선안의 대입제도 교육부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과 제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은 시도교육감들이 같이 논의하고 다음에 그 사이에 뭐 현장의 교사, 다음에 관리자, 장학사 여기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일단은 방안들을 좀 제시한 점이라는 거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할 때 공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고 입시 부담도 완화될 수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대학들이 학생들을 좀 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 시민 사회 단체들이 역시 이 문제를 주장을 했고요. 저희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에 속한 많은 단체들도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를 요구하면서 교육 2023 교육혁명 행진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교육부가 이 안들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대립구도는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교와 학부모들 이제 이 부분들이 현행의 대입 제도를 대입 개편을 좀 지지하는 그런 형태고요.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의 강북이나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시민 사회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대입 개편 시안으로서는 교육부의 시안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어렵고 특히 외고나 자사고와 같은 학교에 특권 학교에 유리하고 또 이러한 경향들이 잡히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함에 따라서 일반고를 기피하는
그러면 일반고의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일반고의 위기가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사실상 공교육의 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따라서 이 문제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기간까지 이런 국민적인 여론, 공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표현해내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는 일단 각 정당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정당 입장으로 가고, 만약에 교육부가 그대로 강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총선, 이것들 바꾸는 총선 공약화 요구로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런 대입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국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된다라면은 교육체제, 대입제도 개편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대입 개편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올 2월 달까지 진행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위에서 2024 교육혁명 행진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지금 발표된 입시 개편안이 조속히 바뀌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까? 뭐 이것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 무엇을 위해서 입시제도를 개편해야 되는지 방향을 새롭게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부 뭐 진보적인 교육 진영 내에서 학점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저출산 문제로 지속 불가능한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입니다. 학생도 너무 괴롭고 부모도 괴롭습니다. 사교육비 지출도 너무 과다하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계속의 경쟁이 시달려야 되는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게 커다란 고통이죠. 따라서 일단은 이러한 교육시대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입시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외우고 문제 풀고 이런 교육은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없는 거죠.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또한 직업 준비를 위해서 착실하게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러기 위한 성장과 발달을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은 오로지 선별하고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기 위한 이러한 교육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빨리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어야 되죠. 부모의 배경 때문에 어떤 가정이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제한받으면 안 됩니다.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입시제도가 개편되어야 되고, 그 핵심에 저는 바로 수능 절대평가 또는 수능 자기고사가 있다 생각합니다. 입시 방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러한 수능을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이러한 실천과 운동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1시간 10분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줌 거기 댓글 질문 같은 거 올라온 거 있나요? 없어요? 여기 이제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고 계시네요. 뭐 궁금하시면 여기 유튜브 댓글 좀 보셔서 같이 공감을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잘 편집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입 개편안 쟁점 분석에 대한 설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꿈으로 진다면 그것은 진정 내 일로 가는 그런 모습 아니야.
젊은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행여나 나의